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호랭문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도 권보 합격을 위해서 제가 작년 하반기 합격자들의 면접 복귀본을 2개 정도 가져와서 해설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행정직 합격자분 거 하나, 요양직 합격자분 건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점이 좀 좋은 포인트였나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직 상하면접 같은 경우는요. 공단의 신입사원이면서 프로젝트팀 멤버인데 전산 데이터가 날아간 상황이고 당장 복구하더라도 좀 마감 기한 내에 불가능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장을 안 해서 전산 데이터가 날아간 것 같다. 그래서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릴 것 같고 이후 계획을 세워보고 혼자 못할 것 같으면은 팀원들의 도움을 받겠다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이제 면접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혼자 복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냐? 팀장님한테 왜 먼저 보고하냐? 왜 우선순위 이렇게 세팅했냐? 이런 질문을 왜 물어보냐면요. 결국 이제 상황 면접이라는 걸 왜 보는가 했을 때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이 지원자가 가진 어떤 판단의 기준, 사고방식, 생각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 지원자가 실제로 좀 입사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풀어나가겠구나, 해 나가겠구나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하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기준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 상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 다음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팀장님은 일의 책임자이고 당장 복구를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처를 하려면은 팀장님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스스로 못할 것 같으면 도움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도 굉장히 좋죠. 강제로 도와달라라고 하기보다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을 해보겠대요. 자, 그럼 저런 포인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팀장님한테 보고할게요만 말하면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답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내가 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잘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굉장히 된 친구입니다. 그쵸? 저기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낮은 자세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면 사실 팀장님 입장에서도 물론 좀 화는 내고 혼은 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도와주고 한번 수습을 좀 열심히 해보고 싶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하 면접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 인성 면접 들어가는데 인성 면접에서도 비슷한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조직이나 대학 생활에서 업무 개선한 경험 있냐? 라고 했을 때, 자, 인근기관에 악도를 제작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제작했다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왜 그렇게 했는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딱 들었을 때, 그래서 했구나라는 게 와닿는 거예요. 기관 특성상 저희 기관 방문한 다음에 뒤에 다른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매번 하다 보니까 이런 대기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것들 제작을 했고 다른 부서 직원들도 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이 내용이 딱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안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네가 설명이 이제 왜 그랬는지가 들어가 줘야지 비로소 그 답변이 힘을 가지는 거고요. 자, 여기도 왜 다른 게 아니라 약도로 시작했냐?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설명했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이게 면접관이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꼬리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자기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격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짧은 시간에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접이라는 게 약간 꼭 엄청 멋있게 포장을 할 필요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도 그거 말고 계산한 거 있냐? 라고 했을 때 부서 안내판 제작했다. 왜 그랬다? 이야기해줬죠. 근데 성공적이었을 때 큰 효과는 없었대요. 근데 사실 우리 왠지 이래 성공적이었냐 그러면은 와 이거 엄청 쩔었고 막 지렸고 막 그래야지 이제 뭔가 딱 들었을 때 훌륭한 지원자니까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면접이라는 게 사실 이 답변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좀 보이는 모습 약간 진정성이라던가 솔직함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강사분들이 뭔가 이미지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비슷한 맥락인 건데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그거를 약간 포장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개의 경험에서 행정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객의 입장에 생각하는 가치래요. 자, 이게 왜 좀 좋은 거냐면요. 우리가 역량이라고 했을 때 보통 소통 역량, 디지털 역량, 데이터 역량 이런 식으로 뭔가 키워드를 잡아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키워드를 잡아서 말을 하게 되면요. 이게 뭔가
쉽게 말하면 너무 흔해요. 너무 뻔한 이야기가 나와요. 면접관 입장에 되게 지루하고 진부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면접관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딱딱딱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게 너무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재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답변이 너무 정형화 있다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모범답안 형태의 그런 이야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크게 매력이 없어요. 왜냐면 면접이라는 게 어쨌든 얘가 뭐 하는 친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보는 걸 거잖아요. 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 풀어서 설명했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면접에서 굉장히 좀 좋은 테크닉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동료가 불편해서 서운했던 경험과 스트레스 해소법 했을 때, 아 이거 안내판 설치했는데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말해서 역효과가 발생해서 제가 직접 깼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생기면 더 넣어먹는다. 여기서 보세요. 이게 되게 훌륭한 답변인 게 뭐냐면요. 지금 2개 물어봤죠? 2개 물어봤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변해달라고 하는 말이 시간 부족하니까 짧게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뭔지 딱딱 물어본 거 짧게 짧게 얘기하고 면접관 요구사항을 충족했죠. 그래서 왜 역효과가 났냐? 어? 잠시 참고 보느라 다 넣었는데 오히려 민원인들이 붙어 있고 해서 계속 보고해줬다. 오, 납득하죠? 이 상황 바로 그려지죠? 그럼 좋은 답변이죠. 그러니까 특히 꼬리 질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꼬리 질문을 막 빌드업하고 경험 하루 종일 썰 풀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메인 질문이 일단 나간 거고 꼬리 질문은 거기 추가로 내가 물어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꼬리 질문에서 답을 길게 해버리려 그러면은요. 면접관이 좀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요. 좀 이제 그 시간에 분배되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이제 사람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사기업은 사실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게 좀 면접을 볼 때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약간 쓸데없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사실 그만큼 다른 직원들의 시간을 뺏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는 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 질문 같은 경우 일반 질문까지 다 너무 막 짧게 짧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꼬리 질문 추가로 물어보는 거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딱 대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좀 이렇게 왜 그랬다 정도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어, 다음에 제작할 때 부장한테 건의해서 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의도를 자꾸 파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걸까? 근데 여러분들이 백날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의도가 파악이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돼?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 막 엄청나게 어필이 된 그런 면접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면접관이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 되게 본인의 생각을 딱딱딱딱 잘 말해준 면접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면접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요양직 합격자 면접 복귀보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자, 상한 면접. 상한 면접 같은 경우는 뭐 행정, 요양, 건강 막 그 전산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한 면접 같은 경우 특별히 직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전산 직렬분들이라던가 뭐 요양 직렬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 면접이 조금 행정스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상한 면접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볼게요. 당신은 6개월차 신입 지원이고 올해 지속해온 협력업체 평가 담당자래요. 근데 대부분의 직원은 잘 읽고 해주는데 몇몇 직원이 그냥 모두나 다 만점 주고 있대요. 그래서 해당 직원은 야 협력업체가 잘해서 만점 준 건데 문제 없잖아 하고 있대요. 어떡할 거냐 했을 때 이게 저는 해당 업체 업무 성과의 내용 인지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대요. 해당 협력업체의 업무 성과나 보고서 등을 설문지 같이 끼워서 드리고 좀 보시고 평가할 수 있게 자료 추가해서 드리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거를 항상 물어보는 이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담당자가 아니니까 협력업체 업무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사실 굳이 찾아보기 시간 없어서 그냥 좋은 관계 유지였으니까 만점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이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이유가 나오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유가 나오느냐, 본인이 실제로 생각한 바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그냥 원론적으로 대답을 딱 해버리게 된 면접관은 얘 또 이제 답변 이상하게 하는데라는 느낌을 느낄 거고 만약에 그냥 설령 막 엄청 대단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솔직하게 생각한 거 얘기해 주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첨부할 자료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뭐냐? 마감내 업무기한 이행률. 좋은 자료죠.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냐? 자, 여기는요 제가 말투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면접이라는 걸 항상 되게 좀 정형화된, 구조화된 그런 형태의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표현조차도 면접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면접에서 말을 항상 이렇게 어렵게 하다 보면 여러 번 말하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말이에요. 최대한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랑 하듯이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 면접, 요양직 지원자로서 해당 직무 위에 노력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자기소개서에 소통을 잘한다고 적으면서도 내가 진짜로 소통을 잘하는 건지가 늘 의문이었다. 저런 표현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에 대해 알려주는 게 면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의 목적 자체가 뭔가 개쩌는 말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면접의 근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나한테 좀 울림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을 배우기 전에는 내담자 상담할 때 이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아, 침묵이라는 게 내담자한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느끼기엔 너무 와닿는 그런 답변인 거예요. 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요, 본인의 신조나 한마디나 키워드를 표현하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거 아까 말했듯이 좀 키워드보다 냉간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조라던가 가치관 이런 류의 질문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내가 그런 신조를 가지게 된 이유 같은 걸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배경이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신조 물어봤을 때 이런 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사람의 삶에 어떤 신조가 생겼다면은요. 그게 뭐 딱 특별한 하나의 사건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그렇게 된 생각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말을 해주셔야지 들었을 때, 아, 얘는 이래서 이런 사람이 됐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포인트였고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 아, 저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 점이 생기면 무엇이든 배우고 적용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마지막 한마디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건보라는 게 면접이 좀 짧잖아요.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씨, 이거 인상 면접 6분 봐갖고 뭐 도대체 뭘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럼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 마지막 한마디 기회 줬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해준 거잖아요. 저런 것들이 정말 좋은 면접의 형태죠. 그래서 요분도 이렇게 합격을 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건 이제 맛배기였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더 한 거의 30몇 개 정도 해설해드리는 그런 강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제가 2025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면접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공짜 강의입니다. 6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당일날 시간 안 되더라도 면접 보실 때까지 녹화 강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런 거 왜 하시나요? 했을 때 이게 면접을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취준생 여러분들이 면접을 좀 올바르게 배울 만한 그런 기회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어 하는 게 항상 제가 가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료도 전부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필기 합격하고 이렇게 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강의 일정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이제 면접 특강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일기 합격하신 다음에 카카오톡 호랭몬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셔서 저한테 합격장 이름만 보이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오카방에 호랭몬 검색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그 취준생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 코드 178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같이 살 준비해서 건강보험공단 최종 합격자까지 한번 가봅시다. 화이팅입니다.